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이 미국 정가를 넘어 세계 금융시장의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감세와 법인세 조정 중심의 전통적인 보수 성향 법안처럼 보이지만 법안의 깊숙한 조항 하나가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조세 규정인 섹션 899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외국 정부나 기업, 그리고 개인이 미국 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최대 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미 재무부에 부여합니다. 일명 보복세로 불리는 이 조항은 단순한 세제 기술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세금 영역에까지 미국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이 조항은 미국 기업에게 불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세를 도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판단 기준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안의 등장은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들 또 하나의 판도 변화를 예고합니다. 기존의 관세 중심 무역 전쟁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본과 세금의 영역에서 직접적인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도이체방크는 이번 조항을 두고 미국이 무역 전쟁을 자본 전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으며 실제로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재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세 개편안은 미국 자국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세계 각국의 조세 정책을 겨냥한 본격적인 세금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내 세수 문제를 넘어 미국이 자본시장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취한 고강도 조치이며 그 파장은 향후 몇 년간 글로벌 자본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섹션 899 조항은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보복성 조세 규정입니다. 겉으로는 세수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개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외 정부가 자국 내 미국 기업에 불리한 조세 정책을 도입할 경우 이를 직접 응징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관세 정책이 물리적 무역 장벽을 세웠다면 이번에는 세금이라는 비가시적 무기를 통해 자본 흐름 자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외국 기업이나 정부, 개인이 미국 내에서 얻는 배당, 이자, 기타 수익성 자본소득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일반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벌칙성 과세라는 점에서 전례 없는 강경 조치입니다. 과세 대상은 매우 넓습니다. 단순한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미국 내 지사를 두고 있는 해외 기업이나 미국에서 이익을 내고 이를 본국으로 송금하는 다국적 기업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도입한 디지털세와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한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안에 따라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 추가 과세를 당하게 될 경우 그 국가가 섹션 899의 과세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판단은 미국 재무부가 수행하며 국가 리스트는 지속적으로 갱신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세율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는 동맹국이나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파장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섹션 899 조항은 일부 예외도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포트폴리오 이자입니다. 이는 외국인이 미국 국채나 기업체를 보유하면서 받는 이자 수익을 의미하며 해당 수익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미국 국채 수요를 인위적으로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계산된 조치이며 달러 유동성과 국가 신용도 유지라는 현실적 판단이 반영된 측면입니다. 결과적으로 섹션 899는 단순한 조세 조항이 아닌 경제 외교와 국가 전략의 경계선 위에 놓인 복합적 도구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파급력은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자본시장과 국가 간 힘의 균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섹션 899 조항의 등장은 단순히 세금을 올린다는 차원을 넘어 미국이라는 자본시장의 매력을 구조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정치적 리스크가 적고 자본 수익률이 높으며 글로벌 기축 통화인 달러와의 강세 덕분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이러한 전통적 안정성의 균열을 낼 수 있는 첫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는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자본시장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투자자들은 지난 5년간 약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주식에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높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미국 기업에 꾸준히 투자해왔지만 이번 섹션 899 조항은 그러한 흐름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예측 가능성의 붕괴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투자한 나라가 불공정 과세국으로 지정되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리스크 통제 불가능한 시장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국가가 리스트에 오르고 빠지는 과정을 미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투자자들에게 정치적 불확실성을 내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조치는 달러화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국채, 회사채, 대출 상품 등 다양한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곧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본격화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달러 자산의 수익률 하락과 리스크 증가를 우려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결과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고 환율 시장에서도 달러 약세 흐름이 강화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줄어들면 미국 기업들은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만 자금을 유치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 수익성과 투자 여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섹션 899 조항은 미국 정부의 세수 확보에는 일시적 효과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의 신뢰와 자본 유입이라는 오랜 자산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국가 부채가 천정부지로 불어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조세 정책이 재정 위기의 방아쇠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세제 개편안의 또 다른 핵심 축은 기존의 BAT, 즉 베이스 이로전 언드 엔티 어뷰스 텍스의 대폭 확장입니다. 2017년 세법 개편을 통해 도입된 BAT는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외로 인위적으로 이전시켜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넘어선 슈퍼 BAT, 즉 슈퍼 BAT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세 도구로 재정비되었습니다. 슈퍼 BAT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자회사를 둔 외국계 기업들을 직접 겨냥합니다. 이 조항은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일정 비율 이상 해외 본사로 이전되면 그 금액에 대해 별도로 추가 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외국계 기업들에게 이중 과세 구조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문제는 이 조치가 기업의 합법적 경영 전략과 회계 처리마저 세금 회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본사를 둔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이익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영 활동입니다. 그러나 슈퍼 BAT는 이를 고의적인 세원 침식 행위로 간주하고 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미국 내 외국계 기업들에게 경영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지사를 두고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했던 글로벌 기업들조차 자국의 세무 당국과 미국 사이의 중첩 과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비즈니스 연합의 CEO인 조너선 샌포드는 이번 조치는 미국 내 투자와 고용을 결정한 외국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조치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 전략이었던 미국 내 투자 유치와 제조업 부활 전략과도 충돌합니다. 본래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투자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장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외국 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순간 정치적 세무적 리스크를 동시에 짊어지게 되는 구조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는 자국 내 투자를 제고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슈퍼 BAT는 단순한 반탈세 수단을 넘어서 미국 내 투자 환경 전반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제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 파장은 단기적으로는 외국계 기업들의 실적과 세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도 하락과 생산 기지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세 개편안은 단기적으로는 외국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고 미국의 조세 주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보면 이 조치들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전반에 예상치 못한 역풍을 불러올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세제 개편은 외국인 자본 유입이라는 미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깊고 유동성 높은 자본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정치체제와 달러 기축 통화의 지위를 무기로 글로벌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섹션 899와 슈퍼비트는
이러한 미국의 투자 매력을 세금이라는 장벽으로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얻는 수익에 대해 이중 과세 혹은 차별적 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그들의 투자 판단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자본 유입의 둔화로 이어지며 미국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들이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로 발전합니다.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은 생산성 투자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고용과 임금 상승 여력까지 제약하게 됩니다. 여기에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거점 전략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관세 우대, 투자 인센티브,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유치를 장려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세 정책이 정치적으로 예측 불가능해지고 세제 리스크가 실제 재무 부담으로 연결된다면 기업들은 캐나다, 유럽, 동남아시아처럼 보다 안정적인 조세 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세 역풍이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미국 내 제조업 부활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일자리 창출과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주요 목표로 내세워왔지만 투자 유인을 약화시키는 제도를 동시에 밀어붙이게 되면 이 정책은 결국 스스로 자신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세 개편은 일시적으로는 세수를 늘릴 수 있을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해외 자본의 탈출을 가속화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국내 총생산 성장률과 민간 투자 지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경제가 처한 고금리 고물 가고부채 상황 속에서 정책의 자충수가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세제 개편안, 그 중에서도 섹션 899와 슈퍼비트는 단순한 조세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이 이제 무역 전쟁을 넘어 자본과 세금의 영역에서도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글로벌 경제 질서에 대한 도전장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 미국이 보여주었던 자유시장 수호자라는 이미지와는 분명하게 결을 달리하는 이 조치는 국가 간 경제관계에 있어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섹션 899은 명백히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 세금 체계입니다. 불공정 과세 여부를 미국 재무부가 자의적으로 판정하고 그에 따라 외국 정부나 기업, 개인에게 벌칙성 과세를 부과하는 구조는 국제적 기준이나 조세 협약의 틀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슈퍼비트는 외국계 기업이 미국에 진출해 고용과 생산을 창출하는 대가로 세무 리스크를 감수하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으며 이는 곧 외국 자본에게 미국을 불안정한 시장으로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큽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적 고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대응 방식입니다. 지금과 같이 일방적인 세금 부과로 상대국을 압박하는 방식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외교적 고립과 자본 이탈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역 갈등의 불길이 이제 세금과 투자로 옮겨 붙은 지금 세계는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접근법이 미국 경제를 단기적으로는 보호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글로벌 자본시장 전체의 긴장감을 심고 신뢰를 흔드는 방식이라면 결국 미국 자신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수 확보와 자국 산업 보호는 분명히 중요한 정책 목표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진정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 국가로 남고자 한다면 세금이 아닌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지키는 것이 더 본질적인 전략일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선택한 길은 그 자산을 조금씩 소진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